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 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미국 아마존이나 미국의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500 몇십 명씩 새로운 환자가 생긴다는데, 코로나 이야기보다도 온 방송국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이름입니다. 그 전에 윤석열에 관해서 사주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큰 윤석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사실은 윤석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거의 좌파 인사들이 일으킨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과 문재인 일당의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윤석열의 사주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가 대권에 나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60년 12월 18일 양력 생일입니다. 나무위키 위키리백과 그리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조인스인물정보에서도 역시 이 60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 중에 3주밖에 알지 못합니다. 경자, 무자, 경신. 경자, 무자, 경신. 사주가 딱 보기에 포스가 묵직합니다. 토생금, 금생수. 쉽게 말하면 일간이 경금, 거기에서 금수상관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주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대충 70%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권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주를 감안하지 않으면 삼상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삼상격으로 곡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해서 통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통관이 잘 되는데 토생금으로 왔다가 금생수로 다시 올라가니 조금 늦게 사주가 피고 펴고 큰 역할을 하는 큰 임무를 맡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양이 넷 음이 둘로 되어 있지만 자수가 양체 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주는 6자가 모두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 전체가 양팔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남들에게는 폼을 잡고 큰 일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떠안겠다는 큰형님 같은 노릇을 하고 싶은 사주란 의미입니다. 이런 사주는 실제 자기에게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서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신자진 수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세력이 신자진 수국 반합이 삼합앱 중에서 반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는 물처럼 크게 움직이고, 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큰 바위와 큰 산처럼
받아들이면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세력과 싸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륙대운, 삼륙대운, 사륙대운 중에서 삼륙대운, 사륙대운은 상관과 또한 인성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 대로 조직에 맞추면서 살아갔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왔습니다. 이 사주는 임비식 구조입니다. 현실에 우선 직장에서 적응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나의 소신도 있고 신념도 있지만 직장에서 떨구어서 쫓겨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상처를 받으면 혹은 좌천을 당하면 그대로 잘 참으면서 견디겠다는 임비식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대단히 강한 기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 경금, 진토가 일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강사주로 일단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격의 사주보다는 시주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별격의 사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주는 정난 착격의 특별이라는 특별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별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머리 아플 테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주를 보았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이 떠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이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 국민이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을 제치고 다음 대권 서열 1위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마구 띄우는 것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그의 사람들을 너무나 참혹하게 처리를 해버려서 국민의힘당이 국민의 짐당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은 윤석열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당에 엎혀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면 트럼프처럼 혼자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는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번 윤석열을 띄우는 이유는 문재인의 뒤에 숨어서 문재인을 조종해서 쉽게 말하면 인형같이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마구 힘을 부리는 586 좌파들과 과욕에 가득 차서 실수만 연발하고 있는 추미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이 떠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 사주로 봐서 결코 남 앞에서 막 뜨고 자랑하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86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3.15 부정선거와 같은 짓을 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형사 절차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월성 1호기를 빨리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파괴해버리고 문서를 파괴한 세력은 처벌받으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과 그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상주의적이고 단감을 국민한테 마구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감을 국민한테 뿌리는 것은 레닌도 스탈린도 그리고 히틀러도 썼던 전체 독재를 추구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두 저질렀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좌파 이상주의자들은 꼼꼼하게 10년, 15년, 20년 동안
정부의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주의만 강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실체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택 문제 만드는 거 보세요. 이야기가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엉뚱한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미가 하는 것은 여관이 어떻고 모텔이 어떻고 별 똥강아지 같은 소리를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 여관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그거를 임대해야 되는 게 정부입니까? 그게 패망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정정책입니다. 허가를 많이 내주면 됩니다. 주택 허가를. 예를 들면 서울 시내 땅이 없어서 강남에는 저렇게 지어놓고 강북에는 30층 지으면 안 됩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 200%, 3종 일반주거지역 300%, 동대문구, 성동구 엄청 많습니다. 2호선 전철역 있는 곳에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한도로 800% 정도로 특별 용적률을 상승시켜줘서 허가를 내게 하면 1년이면 오피스텔은 1년이면 들어오고 아파트는 2년 반이면 입주를 합니다. 주택문 바로 해결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주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용적률을 2종 일반지역 신설동을 그대로 묶어놔야 됩니까? 묶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신설동에 대형 아차산 밑에 있는 것처럼 대형 몇백만 평의 유류 창고가 있습니까? 위험합니까? 청와대가 있습니까? 기무사가 있습니까? 동대문구 성동구에 한시적으로 적어도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1년 내에 2년 이내에 완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800% 내지 900%의 용적률만 줘버리면 한시적으로 용적 한도 제한하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무슨 장관이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만 시키라고 있습니까? 인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인허가를. 여관 개조해가지고 만든다는 소리. 다세대 주택 매입해서 전세로 나눠준다는 소리. 왜 국가가 전세로 나눠줘야 됩니까? 전세나 월세란 것은 사회 제도가 요구하는 임차 방법이지 국가에서 전세 제도를 장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세 제도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 제도를 우리가 계속 옹호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거. 허가만 많이 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허가를 내주고 한 달 이내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 그 대신에 물론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에서 저 받아가지고 다시 공공주택으로 쓰는 이런 거를 좀 조정해서 허가만 내 2달이면 전세제도 그냥 해결이 쫙쫙 풀려나갑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모텔이나 호텔 고쳐가지고 전세방 만든다는 이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장관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꼼수 부리는 좌파 이상주의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윤석열이 떠는 이유는 윤석열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약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윤석열을 마구 띄우는 것은 586 좌파들의 잔머리 대도하는 서푼어치 이상주의 때문에 뜨는 것이고 잘못을 이제까지 한 것이 있으면 처벌 받으세요. 울산에서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빨리 처벌해서 해결을 하고 문 대통령이 재임할 때 처리를 해야 문 대통령이 당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당선된 취임하고 3개월 이내에 문재인 구속된다. 이낙연이가 당선되면 취임하고 6개월 내에 문재인이 구속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재임할 때 이런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버리고 고통을 감수한다면 윤석열의 인기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인기 있지만 이거 지금
구름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주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사주에서 5, 6 대운에 지금 갑오입니다. 갑오라서 갑경충으로 대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사주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사주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5, 6년부터 63년, 2, 3년까지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위치, 어떤 위치입니까? 윤석열은 저 변두리 좌천돼 가지고 검사장이 되기도 힘든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면서 박근혜와 그의 세력들을 참혹하게 잘라내면서 박근혜에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박근혜가 무능하고 잘못된 일도 많습니다. 멍청하게 돈만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신문재벌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건질건질거리면서 하면 그런 신문 그룹에게는, 언론 그룹에게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박근혜는 돈도 쓰지도 않고 사업을 하고 싶은 언론 그룹에게 혜택을 주지도 않고 멍청하게 한이 없이 대통령 노릇을 한 것이 박근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안기부에서 1년에 1억씩 주는 특별정보비인지 뭔지 그것을 받아서 쓴 것이 잘못이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받아 쓰겠다는 의도도 사실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2, 3년의 형이면 적당하지 사실은 30년, 20년 형을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야당인 그 관련 세력들에게 되지 않게 너무 과한 벌을 받도록 했고 그동안에 당했던 본인의 서름을 갚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 세력이 지금 현재는 윤석열의 인기가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투표 나갈 때는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윤석열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윤석열은 5, 6대운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경충으로 지금 일간 경검과 6, 6대운으로는 갑목이 와서 갑경충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재성이 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바로 박근혜를 그렇게 과도하게 몰아붙이면서 그 세력들을 몰아붙이는데 앞장을 서서 1등 사냥개 역할을 했습니다. 사냥개는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감이 끝나고 나면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근본적인데 윤석열은 지금도 사냥개의 근성을 가지고 보신탕 끓이는 소단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부하는 것이 문재인과 그의 추종 세력에게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요구하는 대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전부 물어서 다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감이 역할이 끝나면 사냥개로서 물러나야 되는데 보신탕에 들어가기 싫으면 목줄에 매여서 저기 산 밑에 가서 끌려서 나무 밑에 매여 있어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떠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당 정권과도 싸우고 지금 현재 대깨문 세력과도 싸운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큰 문제가 윤석열의 처인 김건희의 생애 역사를 윤석열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이니까 윤석열의 처가 본인과 결혼하게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밝힐 이유도 어떤 사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에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하는 부분 문제는 사실은 시효가 만료되어서 어떻게 처벌이나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감으로 나선다면 김건희의 생애는 밝혀져야 합니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살기 전에 누구와 살았는지, 그 사람이 김건희가 검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앞에 뭘 하면서 돈을 벌였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것을 결코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의 전 이름, 개명하기 전 이름 김명신과 그의 어머니는 다른 검사와도 친했고, 김건희는 다른 검사와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삼성과 LG와 현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 전시회를 하는 김명신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윤석열은 결코 밝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도 하지만 대통령에 나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사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합니다. 원래 사주란 것이 옛날 요사이처럼 평범한 서민들이, 보통의 중산층들이 보는 것이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나라의 짐을 짊어매고 갈 역량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그 과거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정부의 부서에서 주역을 보는 사람들, 사주를,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맡은 사람, 관리들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짧은 속인으로 보기에는 윤석열은 트럼프 같은 소시오패스는 아닙니다. 커녕 노릇하고 싶고, 폼 잡고 싶고, 동네 어른 노릇하고 싶고, 정의를 세우고 싶은 업계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인지는 몰라도, 권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으로서 명예를 더 높여야 될지는 몰라도 트럼프 같은 소시오패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의 교수나 어떤 대학의 교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사주를 통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일단 대통령이나 이런 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 당에서도 모셔가기도 불편하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솔직한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밝힌 다음에 또 새로운 신당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권에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윤석열은 결코 대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소회를 밝힌다면 서울시장, 국회의원 정도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